혹시 지금 뒷목이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혈압계의 숫자는 냉정하죠. 140에 90 혹은 그 이상.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을 드셔야 합니다. 평생이요.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내 몸이 어쩌다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변해버린 걸까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내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저염식이라는 상식이 반쪽짜리 정답이라면 어떨까요? 약 없이도 내 몸의 압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요?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면 우리는 식탁 위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국물은 다 남기고 김치는 물에 씻어 먹고 맛있는 찌개는 쳐다보지도 않죠. 싱겁게 먹어야 산다는 말 하나를 믿고 혀끝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혈압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중은 그대로고 피로감은 더 심해지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리처드 무어 박사는 그의 저서 고혈압 솔루션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소금만 줄이는 것은 한쪽 날개로 날아오르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범인은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소금과 짝을 이어야 할 어떤 영양소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건전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건전지가 작동하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모두 필요하죠. 우리 몸속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과 밖의 전기적 균형이 맞아야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트륨은 세포 밖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세포 안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칼륨입니다. 무어 박사는 이를 K팩터라고 부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나트륨은 넘쳐나는데 칼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 하나가 멈춰버립니다. 바로 나트륨 탈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고장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각 세포의 막에는 나트륨은 퍼내고 칼륨은 끌어들이는 미세한 펌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펌프는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관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고 채소를 멀리해서 칼륨이 부족해지면 이 펌프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퍼내지 못한 나트륨이 세포 안에 쌓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 있죠. 세포가 물을 머금어 퉁퉁 붓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펌프가 멈추면 세포 내에 칼슘 수치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세포 내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평활관 세포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마치 쥐가 난 것처럼 꽉 수축해버리는 것이죠. 넓었던 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야 하는데 길은 좁아졌으니 당연히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태성 고혈압의 실체입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하지만 무어 박사는 세포 수준에서의 미네랄 불균형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여러분의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진 것은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세포가 제대로 숨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뱃살이 있고 혈당이 높다는 점입니다. 왜 고혈압과 비만, 당뇨는 세트처럼 몰려다닐까요? 비밀은 인슐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치솟습니다. 그런데 높은 인슐린은 신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트륨을 배설하지 말고 꽉 붙잡아 라고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속에 나트륨이 더 많이 쌓이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살이 찌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몸집이 커져서가 아닙니다. 세포의 펌프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악순환으로 치닫습니다. 펌프가 고장나서 혈압이 오르고
이를 해결하려고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뇨제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칼륨과 마그네슘까지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 수치는 잠시 떨어뜨렸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미네랄 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먹으면서도 피로하고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무기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증상만 덮어두느라 정작 몸이 보내는 칼륨을 달라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어 박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해결책은 잃어버린 K, 즉 칼륨을 되찾아 나트륨과의 비율을 4대 1 이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팩터 식사법입니다. 단순히 나트륨을 줄이는 뺄셈의 영양학이 아니라 좋은 칼륨을 적극적으로 채워 넣는 덧셈의 영양학이 필요합니다. 세포 펌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포 내에 과도한 나트륨과 칼슘은 자연스럽게 배출되고 수축했던 혈관은 본래의 유연함을 되찾아 스르르 이완됩니다. 이것은 약물이 강제로 혈관을 넓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식재료는 원래 칼륨이 나트륨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자,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이들은 모두 완벽한 비율을 가진 K-팩터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공장을 거쳐 햄, 소시지, 과자가 되는 순간 칼륨은 사라지고 나트륨 범벅이 됩니다. 마트에 가서 성분표를 볼 때 나트륨 함량만 보지 마세요. 원재료가 무엇인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비닐을 뜯어먹는 음식 대신 껍질을 벗겨먹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까요. 핵심은 먹은 나트륨의 4배만큼 칼륨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짭짤한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면 드세요. 대신 그 안에 감자와 호박, 두부를 듬뿍 넣고 반찬으로 데친 브로콜리나 시금치 나물을 한 접시 가득 드시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는 나트륨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밥은 흰쌀밥 대신 칼륨과 마그네슘이 살아있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K-팩터 수치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똑똑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고칼륨 식단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부정맥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나 대사증후군 초기 단계의 분들에게는 칼륨 섭취가 생명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식단을 급격히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내 신장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팩터 식단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처음 며칠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펌프가 작동하면서 세포 속에 갇혀있던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붓기가 빠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덜 붓고 손가락에서 반지가 헐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머리를 짓누르던 압력이 서서히 가벼워지고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뻣뻣했던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배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에서 재는 혈압 수치는 안정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140이 130이 되고 120대로 내려가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물으실 겁니다. 요즘 운동하세요? 식단 조절하시나요? 그리고 마침내 혈압약 용량을 좀 줄여봅시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 여러분은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연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잘못된 식습관에 대한 경고장이자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나트륨이 가득한 가공식품인가요? 아니면 세포를 춤추게 할 칼륨이 풍부한 자연의 선물인가요? 혈압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소금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내 몸의 밸런스를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펌프질을 다시 시작할 때 고혈압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펌프질을 다시 시작할 때 고혈압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채소를 꺼내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 중 식단 변화를 시도하실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